입찰표 작성 요령 종합 정리. 경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니까 입찰서 작성하는 방식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게 입찰표 작성인데요. 입찰표를 잘못 썼다간 떡 싸먹을 수도 있으니까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입찰표 작성 요령에 대한 내용을 자유로답게 세트로 준비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직접 입찰할 때와 두 번째, 대리인이 내 물건을 입찰해 줄 때, 세 번째, 2명 이상이 공동 입찰을 할 때, 네 번째, 2명 이상이 공동 입찰을 하는데 한 놈이 안 왔을 때, 다섯 번째, 2명 이상이 공동 입찰을 하는데 입찰과 상관없는 타인이 대리 입찰을 해줄 때, 이렇게 입찰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순서대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찰 당일 법원에 가면 대봉투와 소봉투, 그리고 기일 입찰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율적으로 가져다가 차분히 작성하면 되는 법원이 대다수인데, 일부 지방법원은 대봉투와 소봉투, 기일 입찰표를 딱 한 장씩만 나눠주면서 그 즉시 입찰표를 작성하고 바로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입찰자만 들어갈 수 있고 공동 입찰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법원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직접 입찰할 때 날짜와 사건 번호를 기재합니다. 한 사람의 채무에 여러 개의 물건이 개별적으로 경매가 진행될 때 물건 번호가 발생됩니다. 이것을 개별 매각이라 하는데, 이럴 때는 물건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의 물건이 단독으로 경매가 진행될 때는 일괄 매각으로서 물건 번호가 없습니다. 그럴 땐 물건 번호 란을 비워두셔도 상관없고 그냥 1이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입찰자 본인 란에 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냥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되겠습니다. 왼쪽 입찰가액 란은 제일 중요한 곳으로 내가 실제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뒤에 무조건 1, 10, 100, 1000, 만 숫자 뒤부터 무조건, 진짜 무조건 세워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몇 개 더 쓰는 실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참고로 이렇게 몰수된 보증금은 법원에서 꿀꺽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 배당이 진행될 때 낙찰 대금과 합쳐서 배당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갈게요. 오른쪽은 입찰가액의 10% 또는 20% 하는 입찰 보증금액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폐찰했을 때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현금 자기압수표를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요. 누런 대봉투에는 내 이름과 도장을 찍고 뒷장은 사건 번호와 도장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도장 찍는 표시가 없다면 찍지 않아도 되고요. 돈을 집어넣을 하얀 소봉투에는 사건 번호와 내 이름, 그리고 도장을 여기저기 팍팍 찍고 마지막으로 스탬플러를 직접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아니면 찍어달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챙겨서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내 물건을 입찰해 줄 때 또는 내가 대리로 입찰해 줄 때입니다. 날짜와 사건 번호 기재는 동일하고요. 본인 란에는 소유자가 될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본인이라고 써 있으니까 본인이 나를 가리키는 말인 줄 알고 막 썼다간 완전 세대입니다. 대리인 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유자와의 관계도 작성합니다. 왼쪽이 입찰 희망금액, 오른쪽은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현금 자기압수표에 체크하신 뒤에 보증금 반환란에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대리인 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건 번호 그리고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봉투에는 입찰자 란에 소유자의 이름과 도장, 그리고 대리인 란에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합니다. 뒷장도 대리인의 도장을 찍고 돈봉투도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습니다. 인감증명서와 기일입찰표, 돈봉투 이렇게 대봉투에 다 싸잡아 놓고 신분증을 들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명 이상이 공동 입찰을 할 때,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예시로 3명이 공동 입찰할 때를 가정해 봤습니다.
3명이 모두 법원에 참석했고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표자를 1명 정해놔야 합니다. 대표자 외 몇 명 이렇게 기재해야 하니까요. 입찰자 본인란에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작성합니다. 옆에 도장은 찍지 않습니다. 밑에 대리인란에는 아까 정해놨던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본인과의 관계에는 공동입찰자로 기재하시고 보증금 반환란에도 대표자의 이름과 도장을 찍습니다. 뒷장을 돌려서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이 사항은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작성해 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리인란에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요. 본인란에는 다른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모두 법원에 동행했으니까 막도장도 상관없습니다. 왜 다 왔는데 위임장을 기재하냐면요. 내가 다른 명의자를 대표해서 나서잖아요. 딱 그 이유예요. 그리고 공동입찰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게 없다면 집행관에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건 번호와 날짜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는 대표자 외 2인으로 기재합니다. 바로 밑에 공동입찰자 목록이 있는데 법원마다 서류의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공동입찰자 목록의 입찰자, 즉 소유자가 될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고 지분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동일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처리되며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 작성하신 서류는 간인을 해야 하는데 순서대로 기일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 간인하고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 사이에 간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누런 대봉투 입찰자란에는 대표자 이름과 2명, 대리인은 대표자, 그 다음은 전과 동일한데 도장은 온통 대표자의 도장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유자들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함께 제출하러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2명 이상이 공동 입찰을 하는데 한 놈이 안 왔을 때. 입찰서 작성 요령은 세 번째 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안 온 놈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2명 이상이 공동 입찰을 하는데 입찰과 상관없는 타인이 대리 입찰을 해줄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리 입찰을 해줄 때의 상황입니다. 당연히 입찰자들은 법원에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재사항은 세 번째 공동입찰표 작성과 거의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대리인란과 보증금 반환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뒷장에 있는 위임장에도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건 번호와 입찰자 전원의 인적사항, 그리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물론 인감도장으로요. 공동입찰신고서 그리고 공동입찰자 목록은 이전 설명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대봉투에도 입찰자란에 대표자와 그 외의 인원을 기재하고 대표자 도장을 찍고 대리인란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 나머지는 전부 대리인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입찰표 작성에는 숫자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입찰보증금을 잘 챙기시면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 영상을 보시면서 사전 입찰표 작성하는 연습을 했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부로 경매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MPL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경매 과정을 알아본 건데요. 내일부터 그 MPL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PL을 공부하시면 경매의 또 다른 세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구독은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